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내일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 금요일에 5.91%로 또 급락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었고, 또 어저께 바로 한국 iCERJ ETF 시장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6%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볼게요.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또 엔비디아가 4% 정도 하락이,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5% 6%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사실 내일 다시 한 번 더 눌릴 수밖에 없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갭 하락이나 장 초반에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또 혼조세로 나타날 만한 장세가 내일 오전장부터 터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최근에 200만 닉스 찍자마자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도 8,000 포인트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게 한계였냐 혹은 시장에 진짜 고점이 나왔느냐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앞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조정 파동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볼 때 저는 절대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걸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증시가 채권 금리 급등의 기술적 랠리가 중단이 되었고, 또 그게 있죠. 나스닥이 하락을 했던 건 이 미국과 중국의 그 이제 정상회담에서 뭔가 되게 엄청난 걸 얻어올 줄 알았는데 뭐가 진짜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급락을 견인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한번 1,500원 가까이 또 확실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1,500원을 돌파를 했다가 다행히 좀 윗꼬리를 맞고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또 위기가 될 수 있는 막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벤트들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만약 그런 단기 이벤트들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 한들, 우린 이 자리를 절대 매도 관점이 아닌 새로운 또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조정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떨어지는 그 단기적인 저점 단계에서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또 상승을 낼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나스닥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과연 이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첫 번째로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단기 이벤트로 분명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AI 쪽에 대한 투자가, 이 AI 쪽에 대한 근본적인 이 섹터가 힘을 잃었느냐라고 하면 아직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최근에 그 호르무즈 해협 이란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조정들은 분명히 발생을 하겠지만, 이 근본적인 섹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런 조정은 기회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마이클 하트넷이 6월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넷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62%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미시시피 버블 당시 프랑스 증시와 닷컴 버블 정점 당시 나스닥 수준에 필적한다고 평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게 200 이평선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 고점까지 봤을 때 이 이격도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이격도가 여러분들 이 저점 바닥부터 여기까지 약 62% 63% 정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격도가 나왔을 때 버블닷컴이나 또는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다 틀렸다고 보지도 않지만 무조건 맞는다고 보지도 않아요. 물론 6월 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6월 달이 오기 전에 지금 5월 16 일이에요. 아직 6월 달은 2-3 주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정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충분한 그 시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함께 또 한 가지로 밸런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로 5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됐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6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시가총액 역시 현재 약 5조 달러에서 향후 8조 달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는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이 상승하는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 우리가 이 저점 단계부터 상승이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이 3파동 고점 단계가 우리에게 1차적인 목표가일 것이고 또 이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오는 파동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일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면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린 그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시장과 시황을 정확하게 두 개 다 잡고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정확하게 어떻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자, 저희 구독자방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과 또는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방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SK 하이닉스의 하이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 또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평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막 내가 정말 타점을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도 영상을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구독자방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차트를 볼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타점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또 문자로도 같이 좀 공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앞으로 함께 나가시면 우리 좋은 결과는 전 나올 수밖에 없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큰 기회 저와 함께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당장 내일부터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방향성 어떻게 될지 제가 앞으로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거거든요. 이게 어떤 선물이냐면 지금 AI 쪽으로 섹터들이 정말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원전, 뭐 AI 인프라, 뭐 전력 인프라 또는 광통신, 광섬유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목받지 못한 섹터들, 아직도 주목받지 못한 종목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될 거니깐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 선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우리가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 이제 이 AI 시대에 폐배터리나 이 희귀 금속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상당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AI 하면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 하면 배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러니까 좋고 저러니까 좋고 딱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 금속 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리나 니켈, 리튬, 히토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AI 때문에 광물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현재 너무나 반도체, 메모리, 뭐 전력, 원전 이쪽으로만 수급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조금은 수단매가 돌 때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한 섹터들,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하지 못한 섹터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저점 바닥에서 아직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항상 부족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미 반도체가 부족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전력에 대한 부족도 이미 어느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직 주가에서 뜨지 못한 건 금속과 자원 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속과 자원 쪽에 대한 과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또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갈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런 금속 자원들도 AI, 전력, ESS, 로봇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AI 시대는 결국 전기를 먹는 시대고 전기를 저장하려면 금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 금속 관련된 sek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가 자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이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점 매수를 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 왔었던 그리고 이걸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휴림 로봇을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저점이 깨지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RSI가 저점에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확실한 매수 관점이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 상승으로 끝없이 상승 구간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앞으로의 상승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나올 것인지 또 이런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선별해 나갈 건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림 로봇도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고 또 제가 최근에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제가 그 피지컬 AI를 계속 이야기해 드릴 때 이 저점 바닥부터 이 섹터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한 번 큰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저는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정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 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종목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제가 분석하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저점 바닥을
딛고 있는 앞으로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섹터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앞으로 정확한 고점 시그널과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섹터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딱 나오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알려드릴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선물까지도 꼭 받아가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더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